자, 엑기스는 14페이지입니다. 자, 14페이지 차고고요. 자, 문 좀 닫겠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실 것처럼 하다가 안 들어오셔가지고 낚시를 당한 거죠. 낚시. 예. 들어올 것처럼 해놓고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자, 차고 임의 규정입니다. 원래 차고 요건 갖추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차고 있어도 취소하기 없기. 특약했죠? 그럼 취소 못해요. 배제합니다. 임의 규정. 자, 차고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죠. 제3자 뭐 받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자연적 해석 나와 있습니다.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죠. 자, 근데 이자들이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에다가 Y 토지로 표시했던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X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매매 계약이 X 토지에 대해서 체결됐어요? Y 토지에 대해서 체결됐어요? X 토지로 체결됐죠. 근데 계약서에 Y 토지로 쓴 거죠. 이거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차고 주장하면서 취소 그거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차고자 진위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차고자와 상대방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요? 예? 자연적 해석을, 규범적 해석을. 자연적 해석을 하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둘이서 매매 계약에 합의를 할 때 갑은 X 토지를 판다고 생각, 을도 X 토지를 산다고 생각. 둘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계약서 쓸 때, 계약서를 쓸 때 여기다가 Y 토지라고 써버린다. 그럼 이거는 계약서에 쓰여진 게 중요해요? 일치된 생각이 중요해요? 일치된 생각이 중요하죠. 이럴 때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거죠. 생각이 일치할 때. 만약에요, 갑은 X 토지를 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을은 Y 토지를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갑의 생각과 을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계약서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너랑 나랑 생각 다르니까 계약서 확인해보자.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는데? Y 토지요. 그러면 Y 토지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거든요. 이런 건 무슨 해석? 주범적 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 반대로 계약서에 Y 토지로 쓰여져 있더라도 양 당사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서로가 일치가 되어 있다면은 일치된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무슨 해석이야? X 토지 계약 성립. 이건 자연적 해석의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갑이 갖고 있던 의도대로 됐으니까 차고 취소 못하지만 규범적 해석의 경우는 갑은 X 토지라고 생각했는데 성립된 건 Y 토지로 성립된 거죠. 무슨 해석에서요? 규범적 해석에서. 그러면 여기서 갑은 야, 차고야. 차고니까 취소권 행사할래. 그거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규범적 해석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에서 못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차고자와 상대방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러면 차고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차고의 종류입니다. 자, 첫째, 표시상 차고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서명 날인할 당시만 해도 단순한 부동산 거래계약서라고 인식했던 거죠. 근데 서명 날인하고 나니까 이 서류가 연대보증 서면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표의자가 갖고 있던 인식과 실제로 벌어진 게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착오라는 거죠. 표시상 착오입니다. 자, 2번 단락. 법률에 관한 착오, 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입니다.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서 매수인의 의도했던 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마음속의 동기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게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못하죠. 마음속 착오라서.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는 4번. 동기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동기가 뭐가 돼요? 표시. 동기가 표시가 됩니다.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뭐 했을 때? 유발시켰을 때.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하면 동기의 착오에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색깔 특이하네요. 네. 색깔이 특이해요. 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새 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실장님께서. 네. 저만을 위한 거예요. 저만을 위한 거예요. 그죠? 내일 되죠? 없어질걸요. 네, 저만을 위한 거란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은 동기가 표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서 그거 내용으로 합의까지 있어야 되냐?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합의까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고 돼 있죠. 이렇게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는 굳이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차고 맞고 이때 취소 가능합니다. 자, 6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증여했다는 거죠. 공무원이 유발시킨 거죠. 그죠? 공무원 나쁜 놈이죠. 그럼 이때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내려갑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농지라고 생각했는데 절반가량이 하천이었던 거죠. 농지라는 인식. 실제로는 매수한 땅이 하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 2번.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었죠. 여기서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은 게 표의자의 인식입니다. 자, 근데 확인해 보니까 둘째 줄에 가압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압류가 더 확인해 보니까 원인 무효인 걸로 밝혀진 거죠. 그러면 표의자가 갖고 있던 인식, 가압류는 없다. 근데 실제로도 가압류는 무효였던 거죠. 그러니까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 부분 착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3번처럼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거든요.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는 착오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에 어떤 단어 보이죠? 시가 보이죠? 시가. 시가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다. 5번 미미하게 부족하다. 미미하게 부족하죠. 그럼 넘어가야죠. 착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한 과실 관련된 겁니다. 자,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죠.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했다면, 확인 안 하고 그냥 매수했던 거라면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취소 못 하겠죠. 2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중개사가 없으니까 매수자가 스스로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확인을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일성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이용한 상대방이 나쁜 놈이에요?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나쁜 놈이에요? 알고 이용한 상대방 나쁜 놈이죠. 이 경우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취소할 수 있죠.
자, 입증 책임 내려갑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거는 상대방 쪽에서 증명하는 거죠. 그 상대방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일단 차고 파트에서는 차고 한 자가 있고 차고를 한 사람이 있고 그 차고자의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럼 차고자 입장은 상대방과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차고자 계약을 유효하게 냅두고 싶어요? 취소하려고 해요? 차고자는 취소를 하려고 하죠. 차고자 입장은 취소하겠다. 왜냐면 이거 중요 부분이라서. 차고자는 중요 부분을 입증해야 돼요. 그럼 차고자는 중요 부분을 입증해서 야, 나 이거 취소할게. 취소를 하려고 하죠, 지금 차고자가.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취소를 당하고 싶어요? 취소를 저지하고 싶어요? 취소를 저지하죠, 상대방. 취소하지 마. 취소 저지. 이를 저지하는 상대방은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증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은 차고자가 증명,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해요? 효력을 부인하려고 해요?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사람이고요. 차고자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부인하려고 한다. 부인하려고 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중대한 과실은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쪽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8번 내려갑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표의자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돼 있죠. 착오했다고 해서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라 요건 갖춰가지고 취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취소를 당한 거죠. 취소당해서 손해가 생겼어요. 하지만 손해가 생겼지만 착오로 취소한 것이 불법은 아니라서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습니다. 매도인 쪽에서 해제권 행사를 해가지고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때 매수인은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했던 사건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해제를 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3번도 같은 맥락인데 표현이 좀 달랐습니다. 3번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그 매수인의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권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 요거 성립했군요. 자, 여기서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와 착오라는 제도는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성립했든 성립하지 않았든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로 취소해도 되죠. 따라서 그 취소권이 배제된다고요? 배제되지 않는다고요?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착오 문제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23번 문제입니다. 착오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법률에 관한 착오죠. 법률에 관한 착오도 착오예요? 착오 아니에요? 착오 맞아요. 그럼 그게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해야죠. 틀림. 2번 착오로 인한 취소 민법 규정 109조 말하는 거죠. 합의로 내용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 규정 틀림. 자, 3번 중대한 과실 유무 증명 책임. 중과실은 착오자가 증명 책임, 상대방이 증명 책임.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예요?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죠.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어떤 표현 보이죠? 알고 이용했다. 알고 이용 나오죠?
그럼 바로 그냥 문장 끝으로 가면 되죠. 취소할 수 있냐 없냐만 보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이용 보자마자 끝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뻘소리들이죠. 그냥 끝으로 가면 바로 끝나는 거. 판단 끝나죠.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표의자가 착오 때문에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취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상대가. 유감스럽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3번 정답. 4번 정답. 자, 그다음에 이제 2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선다에서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요. 맞는 말. 자, 2번입니다. 소송 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거죠. 소송행위. 아까 제가 비즈니스에서 말씀드렸던 소송행위. 공법행위. 가족법상 얘네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행위들에는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하게 되는 비진이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것들 있죠. 이 내용들, 이 규정들이 이런 것들에는 적용이 안 돼요. 비통착사강은 법률행위에다가 적용시켜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소송하다가 소를 취하했잖아요. 소를 뭐 했다고요? 취하했어요. 근데 착오로 취하했다는 거죠. 착오로 취하했으니까 판사님 착오였어요. 물러주세요. 안 물러준다고요. 안 물러준다고요. 그 취소 못한다고요. 그럼 취하된 걸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계약서에 X 토지를 목적물로 기재했는데 Y 토지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있었던 거죠.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규범적? 자연적? 규범적? X 토지 성립, Y 토지 성립. Y 토지 성립이죠. 그죠? 자연적 해석이죠. 근데 헷갈리죠? X, Y가 바뀌어서도 헷갈리는 거죠. X, Y 바뀌어서 헷갈리죠? 맨날 할 때마다 X 토지 성립됐다고 맨날. 에? Y 토지로 썼다가 항상 그렇게 했었죠? X, Y를 바꿨잖아요, 지금. X, Y 바꾸니까 또 흔들리자, 또. 지금 여기서 Y 토지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있었다. 그쵸? 합의한 거죠. Y 토지로.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X 토지로 썼다고 돼 있죠? 자연적에서 Y 토지 성립입니다. 자, 4번입니다. 법률의 착오도 착오가 맞다 그랬어요. 4번 틀렸습니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취소하려는 의사표시는 취소자가 착오를 이유로 효력을 없애려는 의사가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명시적으로 야 취소 이렇게 말을 안 했더라도 나는 계약을 없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러나면 취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토지 매매를 하는데 매수인이 측량을 해가지고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중과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 진위에 동의하고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해석을 말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 말하는 거죠. 그럼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는 말이죠. 3번은 뭐가 보이죠? 유발됐다는 거죠. 동기의 착오에서 유발됐죠? 그럼 이거 중요 부분 착오예요? 아니에요? 중요 부분 착오 맞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뭐 보이죠? 알면서 이용했다. 그럼 바로 끝으로 가라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입니다.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표시상의 착오에 빠졌던 겁니다. 이때는 사기 말고 착오로 취소하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좀 어려운 사건일 수 있는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었냐면은 갑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3자 A 쪽에서 갑한테 그러는 거죠. 야, 이거
사인 좀 해줘. 사인해달라고 부탁을 하던 거죠. 그래서 갑이 무슨 서류인데? 라고 하니까 A가 이거 그냥 신원 보증 서류야. 신원 보증 좀 해줘. 라고 해서 갑이 별 생각 없이 서명 날인했던 거예요. 그럼 서명 날인했던 갑의 인식은 이 서류가 신원 보증 서류라는 인식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서류가 사인했던 서류가 연대 보증 서류였다. 실제로 망했네. 그래서 연대 보증 서류가 작성되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이 선생님 연대 보증인이시네요. 돈 갚으세요. 돈 갚으라고 은행에서 막 청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갑은 황당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갑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갑은 주장하죠. 당시에 A가 신원보증 서류라고 저를 속이고 한 거기 때문에 전 사기당해서 기망을 당해가지고 사인한 거예요. 라고 갑이 주장하면서 은행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즉 110조 사기를 원인으로 한 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인 은행에서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친 거예요? 제3자가 사기쳤죠. 이때는 그냥 취소할 수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은행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상대방이 모르고 무과실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사기를 가지고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네가 사인할 때 갖고 있던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했던 거잖아. 너 그거 모르고 사인했잖아. 그러니까 뭘로 취소하시라고요?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 행사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3자 사기가 있긴 했지만 이때는 사기를 가지고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착오로 취소를 해라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29번 문제. 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이 나와 있고요. 진품을 전제로 을 소유 그림 한 점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는 거죠.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갑이 알게 됐고요. 갑은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 안 주죠, 당연히. 그죠? 틀린 것은. 자, 1번.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했다는 건 매수자 갑 입장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차고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은 담보 책임도 성립하고 차고도 성립하는 거죠. 그죠? 지금 매도인 누구예요? 매도인이 을이죠, 지금. 그림을 판매하는 을, 매도인. 자, 그 다음에 그 을로부터 그림을 갑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갑이 매수한 그 그림이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위조된 그림이었던 거지. 그죠? 그럼 이건 그림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하자가 있죠. 그럼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자 갑 입장에서는 매도인 을 상대로 해서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추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 제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는 중대한 하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담보 책임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갑은 그림을 살 당시에 갖고 있던 인식과 실제가 불일치했던 거잖아요. 갑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였던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착오라는 거예요. 그럼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는 거랑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거랑 두 가지 제도가 경합되고 있죠. 이 경우는 선택하면 돼요. 갑이 뭐 하면 돼요? 선택을 하면 돼, 선택을. 난 담보 책임이 땡기니까 담보 책임으로 해제할래. 난 담보 책임 별로 안 땡기고 착오가 땡기니까 착오로 취소할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경합한다고 해서 다른 제도를 배제시킨다, 배제시키지 않는다. 배제시키지 않아요. 지금은
담보 책임 성립했더라도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하다. 자, 4번입니다. 을의 기망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까지 쳤네요. 그죠? 이 나쁜 놈. 담보 책임도 성립하고 착오도 성립하고 또 모두 성립했다고요? 사기 쳤다는 거지, 나쁜 놈. 그럼 3개가 경합되고 3개가.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번엔 사기가 땡기네. 그럼 사기로 취소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착오로 취소하든 사기로 취소하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자, 5번입니다. 갑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냥 눈만 있었으면 바로 가품 이제 확인 판단 가능한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확인을 안 했던 거죠. 그럼 착오 아니죠. 착오 취소 못하죠. 그 말입니다. 31번이요. 틀린 것은 동기의 착오 나오고요.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은 합의까지 나아가야 돼요. 동기가 표시가 되면 돼요. 동기가 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 땡 틀림.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2번 현황 경계 착오입니다. 예, 이거 중요 부분입니다. 하천이었던 거죠. 농지라고 인식, 실제로는 하천, 그 사건입니다. 자, 3번은 어떤 표현 보이죠? 다소 부족하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착오 아닙니다. 넘어가야죠. 자, 4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 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였던 거죠. 그럼 이거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연적 해석이 되는 경우는 착오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자연적 해석에서 착오 취소 못한다는 말이죠. 다음 페이지. 33번이요. 틀린 것은. 자, 1번. 대리인이 뭔가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때 착오 유무는 현장에서 의사결정했던 그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맞습니다. 자, 2번. 소송 대리인의 사무원이 착오해서 소를 취하했던 거죠. 그럼 착오로 취한 거니까 다시 물릴 수 있죠? 물릴 수 없다고요. 취소 못합니다. 소송행위에 적용 안 된다. 자, 3번 내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3번 정답. 자, 4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뭐가 생각나죠? 자연적 해석이 생각납니다. 상대방과 착오자가 가진 생각이 일치하고 있던 거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착오 취소가 허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읽다 보니까 또 나왔죠. 알고 이용했다. 그럼 취소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취소된다는 거죠. 알고 이용했으니까. 35번이요. 틀린 것은. 1번 선다에 뭐가 보이죠? 해제, 착오 취소. 그죠? 있다 없다? 있죠. 1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2번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건 아니었다. 그럼 중요 부분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또 나왔죠. 알면서 이용했잖아요. 그럼 끝으로 갑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4번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의 그 여부. 기본재산이냐 아니냐. 그거는 착오 취소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출연행위 자체가 착오면 그냥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별로 아실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자, 5번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착오자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 착오자가 증명, 상대방이 증명. 상대방이 증명. 그죠? 효력을 유지하려는 그쪽 증명.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이제 사기 강박으로 가봅니다. 자, 엑기스 15페이지입니다. 자, 엑기스 15페이지 사기 강박에서 일단 먼저 개념부터 보면은 기망해. 기망이라는 게 뭐냐?
표의자에게 뭔가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거. 혹은 이거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쉽게 말해서 속이는 거죠. 허위 사실을 고지해서 그걸 기망이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강박은 뭐냐? 강박은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걸 강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요. 해악 고지는 하지 않았죠. 그럼 이건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강박 아니에요. 강력히 요구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취소의 요건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진실을 숨긴 거죠. 이런 걸 부작위라 그러고요. 숨긴 것도 기망이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 인정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기망을 가지고 분양계약 취소해도 되고요. 아니면 기망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럼 불법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망으로 취소하는 거랑 불법으로 손배 청구하는 건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별개로. 그럼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한 개만 해도 돼요? 한 개만 해도 된다고 지금 그 말이에요. 한 개. 둘 다 안 해도 됩니다. 한 개만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한 개. 자, 지금 예를 들어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을이 수분양자죠. 수분양자. 분양받는 입장이죠. 수분양자. 그럼 분양하는 갑이 을한테 공동묘지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되죠. 근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 알리지 않았다는, 진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기망. 근데 사기 강박은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갑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을 입장에서는 갑이 어쨌든 사기 쳤던 거니까 기망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고?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갑이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또 뭐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그럼 여기서 을이 야, 나 취소할게. 취소할게.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둘 다 해도 됩니다. 취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을이 취소는 안 할게. 취소는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손해배상 청구는 안 할게. 취소만 할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그럼 둘 다 안 해도 돼요? 둘 다 안 해도 되죠. 지 마음이죠. 완전 별개라고. 둘 다 하시든 둘 다 안 하시든 둘 중에 한 개 마시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내려갑니다. 시가. 자, 3번.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하자다. 시가를 묵비한 거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라고 하는 것일 뿐 이거 자체가 기망은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역시 시가를 묵비한 것. 자, 이거는 문장 끝으로 가보시면은 의사결정에 뭔가 불법적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인 간섭이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고요? 사기 아니라고요? 지금 말하는 게. 사기 아니라는 거죠. 5번처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고지한 거 있죠. 이것도 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기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6번입니다. 시가보다 조금 높게 고지했죠. 그죠? 그럼 이거 사기 아니고요. 사기가 아니니까 불법이다, 불법도 아니다. 불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7번은 뭐가 보이죠?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허위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시가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서부터 7번은 전부 다 시가랑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시가 단어 나오면 다 사기 아니야. 불법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8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는데 여기서 둘째 줄에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를 했다는 거죠. 기망이다, 기망 아니다. 아니죠, 이거는.
그냥 조금 과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강박인데요. 문제는 강박이 너무 심각해서 아예 의사결정의 여지 자체가 완전 박탈돼 버린 거죠. 이렇게 완전 박탈돼 버리면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냥 무효예요. 그냥 무효죠. 자, 10번입니다. 강박행위의 위법성입니다. 강박행위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목적과 수단으로 비교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어떤 행위, 자, 어떤 행위의 행위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위의 수단이 있는 목적과 수단. 어떤 행위를 했는데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정당해요. 그럼 이건 정당한 행위가 돼요. 무슨 행위라고요? 정당한 행위지, 정당한 행위. 둘 다 정당하니까. 정당한 행위 되는 거죠. 둘 다. 근데 만약에 목적과 수단 중에서 하나라도 위법하면 그건 정당한 행위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만약에 위법이다. 수단이 위법이다. 그럼 이건 정당한 행위, 위법한 행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박될 수 있다. 이거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목적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면 그 행동은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강박에 있어서의 그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할 때 인정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문장을 개떡같이 써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번에서 하는 말은 둘째 줄 중간에 수단으로 부적당하다고 돼 있죠.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는 거는 수단이 위법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단이 위법해. 그러면 이건 정당한 거야, 위법한 거야? 위법한 거야.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말이죠. 자, 지금 10번 문장은요. 자, 첫째 줄에 위법성은으로 문장 시작되죠. 그 위법성이 문장 끝으로 가세요. 인정된다는 거예요. 위법성이 왜 인정됩니까? 수단이 부적당하니까. 수단이 위법하니까 그 행동이 위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을 어렵게 써놨지만요. 자, 내려갑니다. 효력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도 상대적 취소죠. 1번 단락에서 포괄승계인 같은 경우는 얘는 제3자예요, 당사자라고 해야 돼요. 당사자죠, 상속인이잖아요. 내려갑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죠. 이때는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 파트는 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 설명드리고 마칠 테니까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너 설마 문제까지 풀고 마칠 거야?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칠 테니까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세요. 근심이 지금. 너 설마 50분 넘기는 거 아니지? 막 이렇게 하지 마. 50분은 넘길 수 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던 거죠. 자, 계약을 했으니까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병이 갑한테 사기 강박을 했던 거죠. 자, 갑한테 사기를 쳤다든지 강박을 했다든지. 근데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병이 갑한테 사기 강박한 거니까 얘는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갑이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을하고 체결했던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어땠을 때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는 을하고 병하고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라는 거죠. 아는 사이라. 둘이서 짰네요. 아는 사이.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상대방이 이 사실
제3자가 갑한테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 을이 전혀 모르고 있고 무과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제3자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해서 갑이 취소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취소를 하냐 못하냐는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거 있죠. 이건 어쨌든 불법이거든요.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원인으로 갑이 뭐는 할 수 있다?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2번 단락 같은 경우는 둘째 줄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한해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는 악의 혹은 과실 두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3번에서 제3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상대방 악이죠. 그럼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입니다.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무과실 알지 못했다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취소 못합니다. 자, 5번입니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한테다가 너 불법 했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게. 이거 하려면은 계약을 꼭 취소해야만 되냐? 아니죠. 취소 안 하고 손배 청구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6번입니다.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는 안 하고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청구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대리인의 사기 강박 나오죠. 이렇게 지문에서 대리인 사기 강박 나오면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라는 거는 대리인이 사기 쳤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 당했다는 거예요. 쳤다 당했다. 쳤다는 거죠. 대리인이 사기 쳤다는 거예요. 그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 효의자 갑, 상대방 을.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사기꾼 병이 제3자가 아니라 을의 병이 대리인이라고요. 을은 본인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을의 대리인 병이 갑한테 사기 강박을 했다면 이거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에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돼요? 병이 갑한테 사기 강박했다는 거는요. 을이 사기 강박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 을이 상대방이에요. 갑 기준으로 을이 상대방이죠. 그러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저 왼쪽에서 나오는 저런 형태의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봐야 돼요? 상대방의 사기 강박으로 봐야 돼요?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이 경우에 강 취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강 취소할 수 있어요. 강 취소. 근데 을이 그러는 거죠. 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말이 돼?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저 무과실이에요. 라고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왜냐면 너네들은 한 통속이기 때문에. 당사자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7번에 제3자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에서의 상대방의 그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제3자에 포함시켜주지 않죠. 제3자는 당사자니까요. 자, 그래서 8번에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입니다. 그럼 누가 표의자죠? 누가 상대방이죠? 누가 사기쳤어요, 지금? 을이 사기쳤죠? 누가 본인이죠? 갑이 본인이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이 표의자고, 그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을, 본인이 갑이 사는 거죠. 지금 왼쪽하고 갑을명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갑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따질 거 없습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